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북구청이 금호강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사업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자연생태환경 보완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인데요.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를 관통하며 흐르는 금호강의 가치를 알리는 사진전과 체험 행사를 엽니다. 산업화의 아픔을 딛고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금호강에는 38종의 어류가 살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먹는 물의 원천이자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금호강을 좀 더 건강하게 지켜가는 노력에 시민들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이 차량 증가하면서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 구간 양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팔공산 나들목부터 도동 분기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국채보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달구벌대로는 범어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구간 역시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두류 내거리에서 신당 내거리까지는 성서 내거리 지나면서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중동교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침상교까지 답답한 흐름 보입니다. 대학로 목현호 거리에서 경대교 교차로 구간 22km 속도로 통과하고 매천로 7곡 우체국에서 확정 2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내일 늦은 오후 사이에 5에서 30mm의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비 내리기 전까지 대기 매우 건조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5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오랜 수건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한 뒤 수정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부대 양옆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일단 국비 지원이란 예타 면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이 됐나요? 네, 당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이라는 표현과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를 단정 지을 만한 내용은 다른 지역 신공항 건설 과정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렵게 첫 걸음마를 뗐으니까 앞으로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겠죠.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주 대구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 수당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보다 먼저 대구 서구의회가 8개 구군의회 중 처음으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월정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구의회는 어제 242일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히 강화된 수준으로 보이네요. 네, 서구의회의 경우 기존에는 구속 시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각종 여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출석 정지 시 50% 감액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보다 강화된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부터는 여비 지급이 제한된다는 건데 현재 서구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서구의회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190만 4,5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크네요.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 찬성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공직부패 척결에 나섭니다. 건설 인사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요. 네. 해마다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최상급인 청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 20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상향식 의견 수렴과 동시에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청렴 실태조사, 외부 민원과 내부 직원 대상 자체 청렴도 측정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네,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달서구가 개구리 소년 실종 32주기를 맞아 28일까지 아동보호주간을 운영합니다. 아동보호주간은 개구리 소년 실종일인 1991년 3월 26일에 맞춰 달서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인역 내거리와 이곡역 인근에서 실종아동 찾기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고 오늘은 기념식을 엽니다. 또 유족과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등은 27일 오후 1시 30분 대구 성서 와룡산 인근 산원공원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 안전 기원비 앞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네. 28일까지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실종 아동 사진전,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네, 이 영구 미제로 남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매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실종 아동들이 와룡산 세방골에서 모두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북대 법의학팀이 유골 감정을 통해 예리한 물건 등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고 이후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9월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후 대구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이 현재까지도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아픔을 불러일으킨 사건인 만큼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질 수밖에 없게 됐네요. 자,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산정수사업소 수질팀에 근무하는 박신정입니다. 저는 환경연구사인데요. 총 30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된 팀은 수질팀으로 고산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수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페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저희 대구시의 정수장에서는 표준 처리 공정인 응집, 친전, 여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이후에 낙동강 개통은 표준 처리 공정과 오존 처리 및 활성탄 처리 과정을 거친 고도 처리 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을 틀면 바로바로 수돗물이 나오니까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급수차가 와서 물을 공급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환경이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회용 많이 안 쓰고 요즘 아이들이 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고 하는데 받아서 쓰고 변기 뒤에도 좀 절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이죠. 마스크가 일상 대부분에서 사라지고 코로나19의 끝을 조심스럽게나마 바라보고 있는데요. 2020년 1차 대유행의 중심지였던 대구는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동산병원에 코로나19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박남희 병원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박남희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이 마련된 곳이 어딘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은요, 과거 서문시장 맞은편에 있었던 대구 동산병원, 그게 남문 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오른쪽에 의료진 사택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이라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지금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2020년 발병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들의 기록들을 쭉 담고 있는 전시관이고요. 네. K-방역의 시작점이자 아마 우수 사례가 되었던 우리 대구 방역의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는 전국 유일의 코로나19 관련 전시관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코로나19의 경험을 좀 되새기자, 교훈의 장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입니다. 저희 2020년 봄 생각하면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좀 두근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시 도움의 손길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네, 코로나19 많았죠. 기억의 공간 이곳에다가 다 그 자료들을 남겨두신 건가요? 예,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네. 그 당시에 많은 도움들을 주셨고요. 그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그 응원의 편지 그리고 네. 응원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보내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이제 이 기억의 공간 안에 네. 코로나19 기억이라는 코너에 다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감동적이긴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우리 대구 시민이 보여주셨고 국민들이 전해주셨던 그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그 K 방역에 뭔가 전례로 잘 남아줬던 게 우리 대구 방역인데요. 그 당시 좀 치열했던 기록과 자료가 사라질까봐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전국에서 우리 지자체가 처음인가 봐요. 예,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일반 환자들을 다 옮기고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에 들어갔던 순간을 회상해보면 아마 병원장님께서도 많은 기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어떤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나요? 이제 머릿속에 네. 드는 것은 코로나 환자를 제가 처음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보면서 그 환자분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기억을 이제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 환자들을 이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이 진료에 투입이 되는 의료진들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그 우리 직원분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나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어떻게 여기 감염이 감되지 않을까. 내가 저 환자를 진료를 해도 아무리 방호복을 입어도 네.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때는 또 초기는 사망률이 되게 높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고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의 어떤 느낌 개념으로 이렇게 진료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의료진 구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병원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약국, 그다음에 시설, 장비, 그다음에 뭐 식사, 청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세팅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래도 또 방호 물품이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막 몰려와가지고 병상 모자랄까봐도 걱정 안 하셨나요? 충분히 예상이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구 동산병원에 이제
입원 시설들은 최대한 활용을 했지만 이제 그게 안 돼서 네.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교수 연구동을 입원 병상으로 만드는 일을 제가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중증 환자들은 중환자실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네. 환자를 이송하고, 아. 그다음에 참 경증 환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교수 연구동과 같은 그냥 격리 시설에만 입소하고, 그래서 아마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대구에서는 예. 좀 여러 방역 매뉴얼들이 만들어진 걸로 좀 유명해졌는데 이게 좀 소중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를 하면서 네. 그 중증도에 따른 소위 이제 분류를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는 환자를 분류를 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경증의 환자들이 있다가 또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아주 경증으로 무증상인 분들은 그런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뭐 이런 또는 재택치료 이런 이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의 단계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과 치료 방침들을 결정했던 게 아마 대구의 방역 주요했다. 매뉴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여전히 마스크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네. 저 이제 마스크 벗고 생활해도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저는 뭐 실제 이 감염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여러 이제 옆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네. 또는 이제 언론, WHO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걸 보게 네네. 되면 아마도 이제는 뭐 거의 완전 마스크는 이제 벗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위기들은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이제 독감처럼 코로나19를 좀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언제쯤 올지 아니면 지금 벌써 온 건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네. 예,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외국에 연수나 또는 이제 이렇게 해외 학회 참석 자리에 나가 보시면은 네네. 외국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제 다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그쵸. 유럽 쪽이나. 예. 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조금 그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우리나라 특성의 정서가 남아 있는 건지 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분이 대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러나 조금씩 좀 더 적응해 가다 보면 아마 곧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만든 건 지난 시간에 교훈을 잊지 말자 뭐 이런 다짐이기도 한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떤 점들을 잘 대비해야 할까요? 예, 과거에 이제 사스, 메르스 아마 청취자분들 기억이 나실 네. 텐데요. 그때는 이제 환자 발생 수가 적고 그 소수만 치료만 잘하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 그때도 국가는 지역 단위나 뭐 이렇게 대응 전략이 있었는데 환자 발생이 적다 보니까 실행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국가적으로 전 도시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대유행을 겪게 되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는 잘 갖추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주 이 수준 높은 선진 의식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훌륭한 방역 체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그 믿음과 기대가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이 조성됐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방문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예, 지금은 운영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네. 토요일은 지금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수요일에는 저녁에 한번 와서 구경하시고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면 좋은 추억이 이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가셔서 추억을 좀 되새겨 보셔도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명대 동산병원 박남희 병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막 됐네요.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한 새로 고침,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필환경 라이프. 매달 4번째 수요일에는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머리로 환경을 생각하는데 실천은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알려주실 환경 운동은 뭔가요? 네, 3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자전거 출근 캠페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전거 출근 캠페인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요. 자전거 차기 운동연합 또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이바이크 대구시민클럽 등 여러 생태교통 운동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첫 자전거 출근 캠페인은 3월 24일 오전 8시입니다. 그 자전거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그럼 한 곳에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참여하면 돼요? 네, 3월 24일 금요일 각자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네. 오전 8시 범어역 11번 출구 앞에 모여서 한 줄로 줄을 지어서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갑니다. 한 줄로요? 네, 물론 중간에 본인의 직장으로 가는 길이 있으시면 빠져서 출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줄을 지어서 자전거를 타는 방식을 바이크 버스라고 합니다. 네. 줄의 앞과 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전거 스텝들이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또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자전거 출근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바이크 버스 이 형태로 타면 도로에서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네. 또 자전거 출퇴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시민 대상 캠페인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5년 전부터 매월 또는 매주 진행되어 왔고요.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과 안내는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또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딱 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시민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면 혼자보다는 용기가 막 생길 것 같은데 도로를 이렇게 줄지어서 타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잘 못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은 안 되시고요. 네. 조금 하지만 미숙한 분들. 네. 네네. 하지만 자전거를 탈 줄 아는데 혼자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분은 함께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 출근 캠페인은 자동차, 자전거 공용도로 즉 맨 가쪽 차선에서 합법적으로 타게 되는데요. 네. 자동차가 가득한 도로에서 한 차선에 줄을 서서 함께 자전거로 출근하는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네. 또한 정체되어 있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빠르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 초보자라면 신천 자전거 안전교육장이나 서구 상리 자전거 안전교육장 등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캠페인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럽에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근데 많이 그분들 합니다. 인터뷰 해보면 환경을 보호해서라기보단 빨라서 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네.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 자전거 출퇴근인데 이 자전거를 자주 안 타다 보니까 좀 자리만 차지한다면서 없애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 혹시 이 자전거 대의를 위해서 대여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전거가 없는 분들은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범어역에서 대여하셔도 되고요. 네. 집 근처에서 공유 자전거를 대여해서 오셔도 됩니다. 대구의 도심 곳곳에 2,000여 대의 공유 자전거가 있고요. 오. 지하철 역사 부근에는 대부분 공유 자전거가 그래요?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크 버스에 공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전거 몰랐어요. 출근 캠페인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럼 자전거로 출근만 하나요? 퇴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네, 퇴근은 개인별 일정들이 달라서 다 같이 모여서 바이크 버스를 운영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출근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퇴근 캠페인과 자전거 관련 친교도 하고 있습니다. 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대구에는 아이바이크 대구시민클럽이라고 탄소 중립 자전거가 답이다
라는 이런 슬로건을 어. 가지고 구성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있습니다. 네.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 만들기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10%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대구는 지금 3% 정도입니다. 많이 올려야 되네요. 네, 조금 길이 멀죠. 네. 네, 하지만 이 시민클럽에서 매달 1회 정기 모임과 또 번개 모임을 통해서 자전거 퇴근 캠페인과 다양한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클럽 활동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전거 출근 캠페인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시민들이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출근에 대안이 있을까요? 네, 교통 부문의 탄소 발자국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자전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네. 1인 승용차 이용하시는 시민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달에 한 번이라도 대중교통이나 걷기를 통해 이동한다면 탄소 줄이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시에서는 승용차 요일제나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승용차 요일제와 연계 그리고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되돌려주는 등 연간 35만 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탄소 발생도 줄이고 또 경제적 혜택도 받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3월 24일입니다. 오전 8시 범어역 11번 출구 기억하겠습니다.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걸어서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